이번에는요, 국민의힘 TV토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4명 후보로 정해진 뒤, 축소가 된 뒤에는 처음으로 TV토론이 열렸어요. 어제는 좀 호남 지역에서 이제 TV토론이 있었는데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어제 TV토론에서 이런 얘기 나왔어요. 유승민, 천공스승 어떻게 하나? 윤석열 연락 딱 끊었다. 연락 딱 끊었다 그러니까 그만 물어보세요. 뭐 이런 뜻으로도 보여요. 그래서 뭐 국민의힘 대선 본경선 첫 토론인데 뭐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약간 공세가 집중이 됐어요. 질문이. 이런 질문들이. 자, 그럼 우선 이 천공스승 이대희가 나왔는데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법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내 손바닥이 빨간 이유가 손바닥에서 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이고 이걸로 암 걸린 환자가 피를 토하고 암을 낳았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요. 저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묻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 유튜브가 재밌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이란 부인입니까? 아니요. 우리 부인에게 얘기해 준 분이 있어요. 아니 정법을 만나셨죠? 만난 적 있습니다. 예, 몇 번 만나셨습니까? 뭐 한 몇 번 뭐 좀 오래됐습니다. 부인하고 같이 만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구속 수사를 해가 이걸 세게 수사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이 사람이 조언을 했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하시는데 이런 황당한 사람이 이런 헛소리를 하면 그러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재미로도 볼 수 있는 거지. 그게 제 의사결정. 직접 만나셨으니까 하는 말이죠. 아니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약간 신경전이 벌어졌죠. 또 있습니다. 이 기사로 보겠습니다. 유승민, 부인, 국가조작 사실이면 어쩔 거예요. 윤석열, 그렇게 비방하면 다 말합니다. 이렇게 또 왔습니다. 반응이. 신경전이 또 여기는 좀 더 거칠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보면 뭐 천공스승, 주술 논쟁이 이어지고 부인 관련 얘기로 또 신경전이 벌었다 이겁니다. 자, 그럼요. 지금 이 제목에 나온 이 부인 관련 내용, 이것도 영상으로 지금 우리 제작진이 부지런히 준비했어요. 지금 이거를 찾냐고 준비돼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도이치모터 사건의 부인의 주가 조작. 이게 만약 드러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드러난다면 저는 그럴 리가 없고 이 사람들이 저의 정치 그 행로를 방해하기 위해서 박영수 특검하고 우리 윤석열 수사팀장이 적폐 수사하는 거는 다 잘한 거고 지금 이 문재인 검찰이 지금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나 장모 주가 조작 사건이나 배임 사건 이런 거를 수사하는 거는 계속 지금 정치적 수사라고 그러시는데 그 바쁜 시간을 할애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참 그런 비방성 이런 논의가 오간 거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더욱 이종우 평론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 이제 경선 경쟁에서 약간 후발주자로 볼 수 있어요. 유승민 후보가 집중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 제기라고. 이른바 여당에서도 기억이 났지만 이른바 불안한 후보론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판 이재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다를 거 없다 이렇게 그렇죠.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뭐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기도 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설령 윤석열 후보를 경선에서 통과를 시키더라도 본선 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지금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검찰 별로 신뢰를 안 하잖아요. 이 정부 들어서 다 이렇게 좀 친정부적으로 이렇게 좀 편향적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과연 윤석열 후보를 본선 때 그냥 놔두겠느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주당의 그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그렇게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반전이 되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역시 불안감 유포가 이제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지금 당원이라든가 또 보수 지지층들을 향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 약간 이제 불안감 유포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유승민 후보가 집중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생각일까요? 유승민 후보는? 당연히 이제 그 경선 들어가게 되면 1차 공격 대상은 1위 후보인 거죠. 가장 센 후보. 그렇죠. 그걸 뭐 다른 후보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다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누굴 딱 지목하면서 불안해요, 불안해요.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요. 여기 불안한데요, 불안한데요. 이 얘기인 같습니다, 지금요. 어제 그 토론회에서는요, 갑자기 가난해 보셨어요? 뭐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리고 서로 답을 하고 뭐 방어하고 뭐 이럽니다. 그 내용도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살면서 스스로 가난해 본 경험이 있으세요? 저야 뭐 아버지가 교직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그렇게 잘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스스로 가난해 본 경험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니, 스스로야 뭐 그렇게 이재명 지사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자랄 때는 나라가 어려웠기 때문에 시간이 제한돼서 학교고 좋습니다. 뭐고 도처에 가난한 저는 어릴 때 유복하게 진짜 가난한 사람하고 혹시 네. 생계나 생활을 같이 해본 경험은 있으십니까? 고시 공부하고 이럴 때 학교 다니고 할 때 생계를 같이 하거나 생각을 해본 적은 없죠. 생라면을 저는 정치 지도자가 자기가 꼭 가난해야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용준 의원님, 갑자기 가난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지금 우리 사회 20, 30대가 굉장히 여러 가지 코로나 이후에 어떤 그 양극화에 굉장히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발단은 아마 그 발언 도중에 예. 그 윤석열 총리 나는 집이 주택 청약 통장을 청약 통장 질문을 받았을 때 예, 받았을 때 나는 뭐 집이 없어서 주택 청약 통장을 뭐 갖고 시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너무 집 없는 서민들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머릿속에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고 특히 20, 30대가 심리적으로 이렇게 박탈감을 많이 느낀 배경이 부동산 가격의 폭등, 집을 이때 살 걸 안 샀다라는지 그런 데서 오는 가정 내 불화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최근에 들어와서 누구는 뭐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았는지 뭐 조국 전 장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위 말하는 이제는 문화자본이라고 하는 학력 자체가 아빠, 엄마로부터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스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요. 이제 그렇게 됐고 지금 로스쿨, 의과대학도 다 뭔가 대학원을 가야만 되는 어릴 때부터 뭐 의과대학 가면 되고 법과대학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로스쿨 가는데도 돈이 엄청나게 비싸게 돼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장학금도 많이 받습니다만 지원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구조적으로 이미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뭐 변호사, 의사 하지 마 이런 사회 구조를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질문들도 더 많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지사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어릴 적 그 복장 사진이 갑자기 뭐 이게 회자가 되면서 뭐 비교가 된다 이러는데 그런 걸 또 의식한 거 아닌지도 모르기도 하겠습니다. 자, 어제 토론에서는요.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주고받았는데 어제 토론에서 사실 상대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좀 덜 공세적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어제의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님께 긴장이 되네. 아니 아주 굉장히 그 평이한 예. 저도 주도권 토론에서 그 좀 각 후보님들의 그 정견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공격성이 아니고 네. 뭐 저 정도 모습이 좀 잡혔어요. 이재영 전 의원, 홍준표 전 의원이 상대적으로 좀 뭐랄까요? 이전에 어떤 뭐 연설이나 토론회하고는 약간 다른 모습처럼 보여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요. 지금 토론을 10번을 가져야 되거든요.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 하나를 가지고 저 홍준표 후보가 뭐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뭐 홍준표 후보는 TV 토론에서 뭐 저렇게 유한 모습을 보였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제가 봤을 땐 순간적인 것 같고 또 페이스북이나 뭐 다른 SNS 또 언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또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불편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토론회만 가지고 홍준표 후보의 입장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잠깐 코멘트를 좀 달고 싶은 게 어떤 부분입니까? 특히 그 가난에 대한 얘기를 가난 했잖아요. 논쟁. 가난 논쟁인데 내년 대선을 이제 들어가면서
저는 굉장히 우리 그 대선의 큰 이슈가 뭐냐면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한 논쟁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기회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 겁니까? 이걸 말씀하시는 근데 이거는 거예요? 이제 청년뿐만 아니고 예. 모든 사람, 모든 국민을 이제 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예. 근데 그 기회라는 게 사실 뭐 의사는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보통 하잖아요. 물론 그거를 쪼개 봤더니 이제 있는 집안 자식들만 간다 뭐 이런 분석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회라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는 부동산이거든요. 지금 사실 지난 4월에 있었던 보궐선거에서 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부동산에 대한 그 불만이 핵심이 아니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는 그 부동산이라는 그 핵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장동이라는 사건이 만약 계속해서 나갔을 때 과연 40%나 되는 이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때문에 지난 4월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정권 말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이 정권이 과연 손을 끝까지 잘 잡을 수 있을까? 이재명 지사가 그걸 국민들한테로부터 파헤쳐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3차 그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나타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한 논쟁을 보시고 그거를 떠올려서 이게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신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토론 참 많이 남아 있어요. 자주 합니다. 그 4명의 모습을 자주 보실 거예요, 이제는.